왜 이렇게 소리가 적어요? 첫날부터 그죠? 뭐요? 아직 마음에 준비가 안 됐어요. 한 번 더 해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괜찮습니다. 다음부터는 적게 해도 돼요. 첫날이니까요. 잘 봐봐요. 책이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Catch on English Grammar요. 그러니까 밑에 Grammar라고 노란색으로요. 원래 이게 연두색이었는데 노란색으로 변했어요. 나올 때는. 그 다음에 리딩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헷갈리지 말라고요. 헷갈리지 말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이따 전체적으로 개요는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종합반 시간에는 그래머를 할 겁니다. 그래머를 할 거니까 책 헷갈리지 마세요. 있습니다. 한 몇 달에 한 명씩 책을 뒤집어 갖고 옵니다. 그리고 선생님 어떡하죠? 그럽니다. 대천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공부가 제대로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챙겨 오실 때 잘 챙겨 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야기는, 그러니까 수업 확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거기 그래머 책이에요. 그 페이지를 조금만 넘겨보세요. 그럼 목차가 나옵니다. 컨텐츠요. 6페이지요. 그 페이지 6페이지에 목차 있습니다. 컨텐츠요. 몇 장 넘기시면. 됐어요? 그래 놓고 칠판 한번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문장편이 있고요. 센텐스요. 그 다음 끝나면 동사가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시제편이요. 그 다음 조동사. 그 다음에 가상법이요. 이 파트가 끝나고 나면 동사 2가 있을 겁니다. 동사 2가 있다는 말은 얘가 동사 1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 그 다음에 동명사. 그 다음 분사요. 분사편이 끝나고 나면 수동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과 접속사라고 목차의 이름이 똑같습니다. 3개요. 문장과 접속사 1, 2, 그 다음 3이요. 요게 끝나면 다시요. 명사편이요. 그 다음 끝나면 관사, 끝나면 대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 그 다음 부사, 끝나면은 됐어요. 비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치와 도치요. 맨 마지막에 전치사 편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주당 6시간씩이요. 그 다음에 8주입니다, 원칙적으로. 9주 나오면은 9주의 일부를 수업합니다, 종합반은. 특강반은 그냥 8주 만에 끝내고요. 왜냐면 섭섭하잖아요. 어차피 여러분 대부분 9주가 나온다 그래도 일부 수업은 8주가 되고 일부 수업은 9주가 돼요. 그러면 9주차 수업에 보통 그 주에 수업을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만 똑같이 안 하면,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종합반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더해지고요. 그러니까 통상은 68, 48요. 48강이요. 보통 제가 이거 끝내는데 43강에서 45강 만에 끝냈거든요. 점점 느려져요. 점점 느려지는 건 늦게 설명해서가 아니고요. 꼼꼼하게 반복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깊게 설명하고 이렇게 돼서요. 원래는 수업 시간이, 예전에는 공무원 수업 시간이 지방 기준으로 5시간씩 8주요. 그러니까 40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40강에서 제가 뒤에 한 3간 정도를 더해서 진도를 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강은 아니고 속도를 조금 더 내고, 맨 마지막 한 2주 정도를 1시간씩 쭉 수업을 더 하는 거죠. 그래서 끝냈었어요. 그리고 나서 6시간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학원들이 좀 더 이제 개선된 수업 모습을 갖고 왔는데, 학원이라는 이 뭐라 그러죠? 틀 안에서요. 그렇게 다 달라질 게 없어요. 시스템이란 게. 예. 그러니까 이미 드러난 시스템이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표를 바꾸고 시간을 바꾸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통상 6시간 체제로 가요. 6시간 체제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몇 년 전에는 5시간 체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할 거 빨리빨리 하고 끝내고 또다시 반복하고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별로인가 봐요. 그래서 다시 6시간 수업 체제로 갔고요. 계속 6시간 하다 보니까 저도 수업이 느려졌어요. 그래서 아마 48강 이쪽 저쪽에서 빡빡하게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든 수업이요,
문제풀이반 딱 원고가 나가 있는 문제풀이반 빼놓고는 맨 마지막까지 힘듭니다. 간혹가다 학생들이 제가 무슨 이야기하면은 그 이유 없는 이야기 없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다음에 조금 일찍 들어오면 제가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다 들어올 때까지 조금 딴 이야기는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다 들어와야 수업은 하니까요. 그거 이외에는 저도 시간이 부족해요. 솔직히는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48강이고요. 아마 빡빡하게 들어갈 겁니다. 빡빡하게 들어갈 거고 48강 만에 끝내는데요. 잘 봐봐요. 어떤 건 안 할 거냐면 전치사를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치사를 안 한다는 게 첫 번째 챕터로서의 전치사를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익이 없습니다. 어법 시간에는. 그러니까 기본반 시간에 어법을 완성할 건데요. 그러니까 챕터로서의 전치사는 실익이 없어요. 그 대신 어떻게 할까 하면 전치사는요. 오늘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챕터로 다룬다는 건 이거는 실익이 없어요. 전치사를 따로 떼서 다루는 건 다음 주에 개강하는 수거관 연구요. 그건 전치사가 이해돼야지 수어관 연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때 유리하지. 이건 챕터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건 뺄게요. 요거 빼고 나머지 다요. 다를 끝낼 겁니다. 처음에는 속도 빨리 안 갈 겁니다. 천천히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점차 여러분이 제 워딩에 익숙해지고 수업법에 익숙해지고 물론 기존에 이미 익숙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익숙해지고 점점 어떻게 해요? 그 받아들이는 속도나 이해도가 빨라지면, 더 좋아지면 어떻게 해요? 속도를 좀 더 증가시키고 반복도를 증가시킬 겁니다. 그러면서 진도는 나갈 거예요. 늘 그렇게 해봤었고요. 그죠? 이때 저랑 두 가지만 약속해 주시면 됩니다. 제 모든 수업은 똑같은 약속을 하거든요. 잘 봐봐요. 첫 번째요. 됐죠? 예습하지 마세요. 미리도 아니죠. 저번 주에 나왔을 거니까. 심판책이. 그러니까 미리 받아가신 분도 없을 거고요. 미리 받았다 손치더라도 안에 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실걸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얕잡아 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의도를 가지고 책을 썼으니까 제 의도를 책에서 알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되게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이 책은,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신 책은요. 제가 수업하려고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제 수업을 듣고 공부한 학생들이 어떻게 실력을 붙이기 위해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중적으로 팔려고 쓴 책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보시는 시험이요. 그 다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영어에 딱 적합하도록 쓴 책이기 때문에 수업을 듣고 보는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더라도 모든 공부는요. 예습이 아니고 복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습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뭐 좀 보고 올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 저랑 1시간 동안 수업할 거예요. 미리 보고 오면 그게 2시간이 걸릴지 3시간이 걸릴지 모르죠. 그러니까 예습은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이거는 지켜주실래요? 복습하세요. 지금이 기점이 될 거니까 죄송해요. 항상 지금쯤이 기점이 될 거거든요. 다 준비했는데 물뚜껑을 안 열었어요. 지금이 기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7, 8월에 시작하시는 게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9월쯤에 다시 시작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아무래도 11, 10이면 조금 늦은 감은 있고요. 그렇다고 11, 10에 시작한다고 합격 안 하느냐? 합격해요. 올해 수험생들도 제 반에 합격생들 중에 11, 10에 합격생들 꽤 있으니까요. 네,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마지노 라인이고요. 지금이 마지노 라인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제발요. 이것만 지켜주실래요? 그러니까 영어는 제가 알아서 책임져 드릴 테니까 요거를 지키세요. 여러분은. 봐봐요. 예습은 안 하는 대신 복습은 하는데요. 복습은 2번 이상 합니다. 물론 더 많이 해도 좋고요. 근데 더 많이 안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영어만 하는 거 아니죠.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요. 할 게 많기 때문에 아마 2번만 해도 빠듯할 겁니다. 이렇게 복습합니다. 첫 번째 복습은 오늘 합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하고 24시간이 되기 전에요. 그 다음 2번째 복습은 어떻게 하냐면 다음 시간이 되기 전에 합니다. 그럼 쉽죠. 그럼 여러분이 알아서 어떻게 2번째 복습 시간은 요일 중에 아무거나 정하면 돼요. 그죠? 첫 번째 복습은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거 배웠고, 이런 거 풀었고, 이랬었지. 예. 그러니까 꼼꼼하게 안 들어가셔도 좋으니까요. 그죠? 오늘 배웠던 거, 오늘 배웠던 예문, 그 다음 문제 정도. 간단하게. 다 못해도 좋으니까. 왜 그러냐면, 인간은 봐봐요. 어떤 것을 이해했거나, 인식했거나, 암기했거나, 망각이란 걸 해요. 생각보다 그 망각 곡선이 굉장히 빠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만 기억하고 있냐면 했다를 기억해요. 실제로 뭐 했던 거예요? 예, 망각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말이 이거죠. 시험 보고 나면 여러분 늘 학교 다닐 때 늘 쓰던 말 뭐예요? 그거 배웠었는데 알았었는데 틀렸다고요. 그거 틀린 거예요. 알았었던 것 아니에요. 왜요? 변명이죠. 시험은 봐봐요. 배웠었고 알았었고 그죠?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그걸 답으로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 실력을 보는 거잖아요. 주어진 시간에. 그러니까 그 실력이 되도록 공부하는 거지, 배웠었고 어제까지 알았었고는 다 필요 없어요. 그 시험장에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이 첫 번째 복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망각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복습을 해놓으면 이걸 좀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복습 안 하시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24시간 내에 한번 보셔야 됩니다. 간단하게라도요. 그러니까 짧게 보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복습 때는 어떻게 해요? 좀 더 꼼꼼하게. 두 번째 복습 때 꼼꼼하게 하란다고 책에 여기저기를 구석을 다 뒤집고 다니지 마시고요. 그래봐야 소용없으니까. 왜냐면 이 책 제가 썼잖아요. 제가 어디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왜 그걸 하는지를 제가 알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하고 다 같이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배웠던 내용, 배웠던 예문, 그 다음 뭐예요? 배웠던 문제를 꼼꼼하게 풀이합니다. 답이 외워졌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왜 답이 되는지, 어떻게 풀었었는지. 그죠? 그 정도를 복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습 두 번은 지켜주십시오. 왜냐면 지금 안 지키시면 죄송한데요. 여러분 수험 기간을 역산했을 때, 그러니까 내년에 지금 모르겠어요. 선거가 있어서, 선거가 있는 해는 날짜가 바뀌기도 하거든요. 국가직은 그대로 갈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월하고 6월이거든요. 근데 국가직이 조금 당겨질 수도 있겠네요. 내년 봄에 국회의원 선거하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보통은 좀 당기는 경우도 있어요. 늦추지는 않을 것 같아요. 늦춘 거하고 시험 없고요. 근데 6월 시험은 그대로 갈 것 같네요. 근데 어차피 근데 지방직이 더 많이 보기 때문에 더 많이 뽑고요. 큰 리스크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국가직까지 역산했을 때도 지금 여러분 죄송한데 10달이 안 돼요. 맞죠? 10달이 뭐예요? 8달이밖에 안 되는데. 그 다음 지방직까지 했어도 10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하고 시간이 없고 부족하고 이렇지는 않은데요. 만만치 않은 시간이에요. 만만치 않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잘못해서 돌이킬 시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어떤 것을 잘못해서 봐봐요. 그걸 되돌리려고 그럴 때는 그만큼 시간이나 공부했던 양이나 질이 필요한데요. 그게 없을 때는 어떻게 되면 허튼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처음 배우실 때요. 요것만 영어는 지켜주세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이렇게 해놓고 나면 영어 점수는 제가 책임집니다. 제발 좀요. 요것만 좀 하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부탁이 있습니다. 모든 수업이 다 똑같아요. 두 번째 부탁은 필기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 수업은 필기 안 하는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수업 시간은 선생님들이 대부분 필기를 시키시고 필기를 하라니까 하세요. 근데 제 수업 시간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왜냐면 책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책에 적어가면 후회할 겁니다. 왜요? 집에서 복습하다 보면 여기 있었네? 여기 있었네? 그죠? 이거보다 더 좋은 예문은 여기 있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필기를 하는 걸 막겠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적어 봐야 내용은 없을 겁니다. 별로. 그리고 칠판에다 제가 하는 필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좋게끔 필기하는 거지 책에다가 덧대놓으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꼼꼼하게 돼 있습니다. 뭐 밑줄 긋고 색깔 넣고 이런 거 다 좋은데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필기하느라고 수업을 안 들어요. 적는 데 집중해서. 그리고 나서 잘 봐봐요. 그것이 중요한지 안 한지 판단이 아직 안 돼 있으면 선생님이 중요하니까 물론 필기는 했겠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한테 봐봐요. 이거는 보는 거로서 중요도가 있고요. 문제를 풀거나 혹은 이 자리에서 이 책의 이 부분에서 중요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 필기가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죠. 근데 집에 갖고 가면 어떻게 되죠? 그 판단은 정확하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처음 강의에서 못 하잖아요. 그럼 그 적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중요하겠지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에만 몰두한다고요. 그러니까 책의 중요한 부분, 중요한 문제, 중요한 예문 다 다룰 거고요. 중요하게끔 이해도 시켜드립니다. 그러니까 굳이 필기하지 마세요. 그 대신 이렇게 할게요. 필기한 걸 막지는 않을게요. 워낙 버릇들이 있어가지고 필기 안 하라 그러면 난리가 날 거예요. 예전에 꽤 오래됐죠. 2010년 초반이요. 네. 그때 대구 수업할 때 제가 필기를 금지시킨 적이 있어요. 하도 수업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쌤들 중에 한 두 분이 뭐냐 그냥 필기만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한 게 아니고. 그러면 책을 왜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학생들 버릇도 어떻게 머리 숙여서 어떻게 필기하는 게 바빠요. 저 적는 것도 별로 없거든요. 요즘은 그때보다 좀 많이 늘었는데. 그러니까 수업을 안 들어요. 그래서 아예 필기를 금지시켰어요. 근데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필기 못하게 한다고. 예, 다른 컴플레인은 하나도 없대요. 왜요? 손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10년, 20년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적는 버릇인데 그걸 적지 말라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대요. 그러니까 적는 걸 막지는 않을게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안 적어가도 빠지는 건 없을 거예요. 책에 다 있을 거예요. 두 번째요. 수업을 들어야지 필기를 하느라고 수업을 빼먹지 마세요. 그 부분은 안 좋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 느끼실 겁니다. 한두 주 수업 해보시면 알 거예요. 적어 가봐요. 쓸모없는 거 적었구나. 무슨 말이면 책에 다 있어요. 중요한 내용은. 그러니까 굳이 맞겠다는 건 아닌데 필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죠? 수업을 안 듣는 경우, 그러니까 못 듣는 경우, 이런 경우는 만들지 말자고. 만들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해보시면 알 겁니다. 없어요. 특히 저랑 수업 오래 하신 분들은 필기하는 게 아니라 팔짱 끼고 있어요. 어차피 안 적어도 되는 건 아니까요. 듣고 있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네, 걱정은 마시고요. 이 두 개만 지키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필요한 거하고 이런 거는 나중에 제가 수업하면서 해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1시간 내내 그죠?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해봐야 수업 진도도 못 나가고요. 그렇다고 그 이야기가 1시간 만에 공부에 관계되는 게, 특히 영어 공부에 관계되는 게 끝나지도 않을 거고요. 그럼 두서만 없어지고 그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서 필요하게 첫 주, 둘째 주에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냥 수업으로 들어갈게요. 자, 거기 다시 목차 보시면 아까 간략히 적은 거에서요. 문장에서부터 다시요. 잘 봐봐요. 문장에서부터요. 잠시만 이야기할게요. 쭉 오셔서 가상법까지 왔고요. 다시 동사 2부터 여기 쭉 오시면 챕터 10번째요. 10번째 됐어요. 수동문까지 오고요. 그 다음 문장과 접속사란 챕터가 있습니다. 책의 구조는 해드려야 되니까요. 이게 3개 있었어요. 잘 봐봐요. 오늘 동사편부터 시작하셔가지고요. 문장편부터 시작해서요. 챕터 1에 10번째 챕터인 수동태까지요. 여기까지가 문장입니다. 봐봐요. 단문을 전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문만 하나, 그렇지 않아요. 필요한 건 다 하는데 전제는 뭐라고요? 단문을 전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제는 첫 시간부터 깨버리긴 할 겁니다. 예. 왜냐면 단문만 가지고는 여러 번 문제를 됐어요. 풀거나 혹은 예문을 이해하거나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첫 시간부터 그 규칙은 깨긴 깨는데 원칙적으로 단문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문장이 성립하는 요소들요. 그 중에서 첫 시간 수업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1시간 정도 걸리니까 앞부분에 전체 개요를 말씀드리니까요. 두 번째 시간까지요. 예. 요 문장에 대해서 할 건데 요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 이게 끝까지 갈 겁니다. 끝나고 나면 봐봐요. 문장을 성립시켰죠. 그 다음에 11번째 챕터부터는 문장과 접속사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접속사라는 걸 배웁니다. 접속사라는 걸 배우면 이렇게 됩니다. 단문이었던 문장이 중문이나 복문으로 굉장히 길어집니다. 맞죠? 겹겹이 나오게 됐고요. 예, 그죠? 그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끝나면은 중문과 복문을 끝내기 때문에요. 일단은 문장의 큰 테두리가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됐어요? 문장과 접속사가 3개가 끝나고 나면 명사편부터 나옵니다. 거기가 14챕터요. 명사편, 그 다음 관사편요. 그 다음에 대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 여기까지요. 이거는 문장 안에 들어가는 세부적 항목들입니다. 어떤 단어가 명사란 품사를 떴을 때, 관사란 품사를 떴을 때요. 그것이 문장 안에서 하는 뭐요? 특징들이요. 그러니까 이 명사나 관사편을 배우려면 원칙적으로 문장이 끝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걸 개별적으로 배우면 쓸모가 없죠. 왜요? 문장 안에서 이걸 못 읽어드릴 테니까요. 그죠? 그래서 봐봐요. 이 명사편부터는 굉장히 진도가 빠릅니다. 왜 그러냐면 양이 적어요. 그 다음에 이해도도 굉장히 짧습니다. 왜요? 문장을 볼 줄 알기 때문에. 굉장히 단편적입니다. 단편적이고요. 요 끝나고 나면 뭐가 남냐면 비교요. 비교는 위치가 애매해요. 책 쓸 때마다 그렇고요. 왜냐면 얘는 비교를 기준으로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접속사로 들어가야 돼요.
접속사 뒤로요. 거꾸로요. 형용사 부사가 비교에 쓰이니까 형용사 부사를 배우고 나서 하는 것도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위치상 좀 애매한 거거든요. 근데 접속사를 지나고 들어가야 되니까 대부분의 책의 편제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편제는 기대치만큼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여기다 넣어놓은 겁니다. 끝나고 나면 일치와 도치요. 이 챕터에 들어갈 때쯤 되면 이미 일치, 도치를 앞에서 다 했어요. 2개 정도 항목 빼놓고는요. 그 대신 이렇게 모아놓은 이유가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네, 많이 나오니까 한 번에 어떻게 해요? 공부도 복습해보고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도 어떻게 해요? 한목에 어떻게 해요? 보시라고 제가 챕터를 하나 잡아서 모아놓은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요. 대충의 개요는 아시겠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책을 조금 더 넘깁니다. 그러면 속페이지가 나옵니다. 챕터 1 센텐스라고 되어 있고요. 속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대부분의 고등 언어들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맨 처음 단어부터 시작합니다. words. 그 다음 이들 단어들이 모여서 뭐가 되냐면 문장이 됩니다. 센텐스. 그 다음 문장들이 모여서 문단이 됩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한 이름이 굉장히 많죠. 문단락, 문단, 그죠? 단락, 그죠? 영어로는 패러그래프라고 합니다. 이 파라가 나란하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나란히 선을 긋고 썼다 그래서 요즘 현대영어는 안 그렇고요. 이걸 패러그래프라고 부릅니다. 통상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배웁니다. 문단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문단들이 모여서 하나의 완성된 글인 장문이 됩니다. 의도한 글이요. 컴포지션이요. 첫 번째 봐봐요. 2가지 전제를 가지고 들어갈게요. 여러분의 영어는 잘 봐봐요. 외국어입니다. 다시요. 여러분이 배우시는 영어는 뭐라고요? 외국어입니다. 그거 전제 잊지 마세요. 2번째요. 여러분은 시험에 영어를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 2 전제는 잊지 말자고요. 됐어요? 그럼 봐봐요. 언어를 할 때 단어부터 시작한다는데 단어 밑으로 없냐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단어 밑으로 내려가는 건 잘 봐봐요. 네이티브요. 아니면 전공자들. 아니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밑에서, 여러분 시험 기준은 단어 밑으로 묻는다, 안 묻는다? 안 묻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봐봐요. 네이티브인 언어가 국어죠. 국어 시간에 되시면 저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소리 언어이기 때문에요. 소리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의 유래까지도 다 할 겁니다. 그죠? 고전이라고 하죠. 그죠? 그죠? 제자, 원리 이런 것들을 하고요. 음성학적으로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영어는 뭐예요? 여러분이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단어부터 시작돼요. 이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이 되는데 왜 이렇게 기준을 잡았냐면 잘 봐봐요. 여러분 시험에 문제가 나오게 돼 있는데요. 20문제가 나옵니다. 과목당 20문제가 당연히 뭐예요? 영어도 20문항이 나오고요. 그 중에 독해가 통상은 10문항입니다. 간혹 가다가 11개까지도 나오기도 하고요. 어떨 때 진짜 드물게 9개도 줄기도 합니다. 근데 통상은 10문항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문법 하나 어법 문제요. 어법 문제가 4문제가 나옵니다. 비율적으로. 그 다음에 어휘, 그 다음에 수거관 영어, 비유적 표현까지 합쳐서요. 됐어요. 이게 보통은 4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어휘는 보통 2문제에 속합니다. 수거관 영어가 2문제가 나오니까요. 각각 2문제씩. 비율이 틀어질 때도 있습니다. 크게 묶어서. 그 다음에 요즘은 잊지 않고 나오는 게 생활 영어요. 회화문요. 회화문이 나오고요. 이게 통상 2문제예요. 이 회화문이 실질적인 회화 내에서 질문과 답을 묻기도 하고요. 그 안에다가 뭐를 집어넣냐면 회화에서 쓰이는 관용어들 있죠. 그 표현을 묻기도 합니다. 그럼 관용어 문제가 늘어나게 돼요. 실질적으로. 완전히 짝짝
구분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비율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은요. 독해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럼 독해하고 잘 봐봐요. 어법은하고 수거관용구 그 다음에 어휘 이런 건 외워야 될 거 많은 것 같은 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시면 죄송한데요. 그것만 틀리는 게 아니고 왕창 점수를 잃어요. 그러니까 통상 안 나와요 점수가. 그러니까 골고루 다 잘하셔야 됩니다. 어느 한 자리 빈자리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취약점은 생길 거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마크하셔야 할 점수가 있는데요. 잘 보세요. 합격생 기준으로요. 합격생의 평균입니다. 영어 평균요. 그게 기준이 돼야 돼요. 네, 그게 기준이 돼야 되고요. 합격생 영어 평균이 통상은 80점대 초반에서요. 그죠? 85점대 약간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마다 좀 다른데. 그러니까 평균 85점 이쪽 저쪽입니다. 조금 조심하시겠습니다. 지금 합격생이라니까 실감이 안 되시는데요. 요 근래는 지방마다 대전 충남도 그랬지만 충남이 좀 그랬고요. 충북도.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경북도 한 절반 이상의 지방이 굉장히 많이 뽑았거든요. 내년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만큼 부족해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많이 뽑을 거거든요. 많이 뽑았지만 평균적으로 보자고요. 평균 여러분의 경쟁률이 보통 30, 40대 1이에요. 이게 낮아지면 20대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경쟁률이 낮은 거예요. 아주 지방 중에 왜 지역 제한 있고 저기 구석에 사람들 안 가려고 그러고 이런 거 있죠. 10대 1 밑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걸로 가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데 가셔야지. 그죠? 저기 경쟁률이 낮으니까 나는 글로 가야 되겠다 하지 마요. 그럼 도망가는 거예요. 비겁해지는 거예요. 그럼 공부 못 해요. 왜냐면 공부를 안 하게 돼요. 그렇게 자꾸 도망다니면. 그러니까 공부는 부딪혀서 해서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점수를 얻어내서 그 실력이 돼서 합격하는 게 맞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직 원서 쓰려면 멀었잖아요. 한참 있다가 정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요 정도 양보해야지. 이런 결과를 보고 그러는 건 괜찮은데 지금부터 도망다니잖아요. 그럼 끝없이 도망다녀요. 결국은 어떻게 하냐고요? 시험을 안 보고 도망가요. 재밌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수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대구에 수업을 간 적이 있어요. 지방 수업을요. 그죠? 대구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별로 이야기를 잘 안 할 텐데 수업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때 이야기했을 때 한 학생, 여학생이 2명이 와서 이야기를 해요. 무슨 묻다가 영어 선생님은 시험을 어떻게 보고 뭐 이런 건 잘 몰라요, 공무원. 왜냐면 영어만 잘하면 되죠. 다른 과목에 그런 거 열심히 해도 되는데 영어는 영어만 잘하면 되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영어에 대해서 묻나 보다 했는데 시험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주소지를 옮겨놨대요. 근데 어디로 옮겨놨냐면 울릉도로 옮겨놨대요. 있습니다. 지금도 많아요. 왜 이러세요? 왜 그랬어요? 그죠? 일단 점수가 낮대요. 어떻게 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몇 년 있으면 지역을 바꿀 수도 있는데 그게 바꾸는 게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실질적으로요. 그래도 여잔데 제가 그랬어요. 섬에서 어떻게 살려고. 예, 살기 나쁘지 않은가 봐요. 이야기가 선배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살기 나쁘지 않은 게 아니고 들어가면 못 나오는데 내가 그랬어요. 관광객도 들어가면 날씨가 안 좋으면 못 나와요. 거기 동해안은 물살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점수가 낮으니까 빨리 합격하려고 내가 그랬어요. 빨리 합격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해서 점수를 올려야지. 지금부터 그걸 바꾸면 되냐고. 그래서 그 두 학생은 다시 제가 나중에도 한 번 더 야단을 쳤죠. 그때는 야단 쳐봐야 너 계속 그럴래 이 정도겠죠. 제가 야단 쳐봐야. 그래서 그거 안 되는 거라고 타일렀습니다. 그리고 바꿨고요. 둘 다 하나는 경주, 원래 집 있는 대로 합격했어요. 근데 그들의 친구나 그들의 선배는 실제 울릉도에 지문해서 울릉도에 갔다가 도저히 못 버텨서 어떻게 해요? 때려치고 나오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죠? 안 돼요. 그죠? 그냥 지금 공부해서 어떻게 성적을 올려 그러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강해지고 내가 점수가 좋아지고 내가 공부를 잘해서 합격하려고 그래야지 비겁하게 뒤로 물러서기 시작하면 끝없어질 거예요. 항상 그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계속 뒤로 물러서다가 나중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공부를 안 해요. 쉬워지면 쉬워진 만큼요.
그죠?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부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것마저도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물러서지 마세요. 그죠? 잘 봐봐요. 이게 안 하다 하시거든요. 올해는 많이 뽑았대는데 30대 1 정도 혹은 40대 1 정도면 잘 봐요. 100명이 몇 명 붙죠? 한번 해봐요. 3, 40대 1이라면 안 하다요. 여러분 100명에 3명이요. 에서 4명 붙어요. 이 교실에서 3명에서 4명, 많으면 5명. 산술적으로. 여러분 시험이 그래요. 이거보다 2배 많이 뽑는다고 치자고요. 그럼 20대 1이면 제가 그랬죠. 20대 1 밑으로 떨어지면 경쟁이 굉장히 낮은 거라고요. 그럼 몇 명 붙어요? 10명이 채 안 돼요. 그죠? 이제 현실감 오시죠? 그 다음 두 번째요. 합격생의 평균이 85점이라 그랬죠. 물론 85점보다 낮아도 평균이니까 높은 점수예요. 85점보다 낮은 점수로 많이 합격합니다. 근데 평균 점수고요. 그러면 잘 봐봐요. 100에 3, 4명의 평균 점수가, 자시오, 100명의 제일 공부 잘하는 3, 4명의 영어 평균 점수가 몇 점이라고요? 85점. 무슨 말이냐면 영어는 극단적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 성적이. 불합격생의 절반 이상이 과락으로 떨어집니다. 영어 과락이고 복합 과락입니다. 다 떨어집니다. 이번 지방직은 더 참혹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지방직 영어가 조금 팍팍했습니다. 보통 과목도 잘 봐봐요. 공부를 시작하면 실력이 없으니까 이런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과목 이야기할게요. 국어나 혹은 국사나 기타 선택 과목이요. 이런 과목들은 피라미드 구조고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실력 향상된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많아지는 거죠. 제대로 공부를 하면. 다른 과목이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영어는요, 시간이 지나면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당락을 가릴 겁니다. 그렇다고 영어 중요할게요. 영어만 하고 딴 건 하지 말라. 저는 그 소리 해본 적도 없고요. 하지도 않습니다. 골고루 잘 하십시오. 그 대신 영어 할 만큼 하셔야 되고요. 제가 하라는 건 하십시오. 안 그러면 합격 못 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점수대는 80점 이상입니다. 80에서 85점 정도 되는 수업을 할 거고요. 제가 말하는 건 그 수준의 수업을 하겠다가 아니고 그렇게 성적이 향상되도록 수업을 할 겁니다. 그죠? 지금 어느 수준에 있든지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수준의 수업을 할 거고요. 거기에 맞추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봐봐요. 공부가 좀 미진하거나 혹은요. 막바지에 공부를 영어를 조금 등한시하거나, 왜냐하면 성적이 오르고 나서 등한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시험장에서 봐봐요. 75점 받아서 그래도 합격합니다. 근데 그들이 공부한 점수는 뭐였죠? 목표 점수는 대부분 80에서 85점 사이에요. 그 목표치를 낮추잖아요. 죄송한데 영어 가락 나올 겁니다. 내 친구는 영어 65점 맞고 합격했대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요즘은 좀 힘들겠지만 다른 과목이 고득점이면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65점을 목표로 하시면 죄송한데 시험장에서 가락 나올 겁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제가 설정해 놓은 목표치에서 낮추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는 점수도 어떻게 해요? 높아질 거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려워지는 건 아닐 거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아까 산술적으로는 100에 제가 그랬어요. 100에 됐죠? 100명이면 3, 4명씩 합격한다는데요. 제 목표는 제가 수업하는 어느 곳이나요? 제 클래스는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30명 목표로 합니다. 그보다 더 이상이요. 여기서는 작년에는 아마 지켜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요. 작년에도 제 반 기준으로는 지켜졌고요. 부산은 지금 통상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한 20몇 명까지는 되는데, 왜냐면 올해 부산이 제일 높았거든요. 지금 합격생 제가 연락받거나 찾아오거나 이런 친구들이 20명은 넘어요. 국가직부터. 그 다음은 일단은 연락이 없습니다. 왜냐면 합격하고도요, 한 2년 있다가 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본인 마음이니까 연락 계속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별로 신경은 안 씁니다. 합격했으니까 제 손을 떠났으니까요. 합격한 친구가 기분 좋은 거지. 물론 저도 기분 좋습니다. 근데 굳이 안 와도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별로 섭섭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혹시나 합격하시면 찾아는 오십시오. 오시려면. 제가 시간 되면 밥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다 합니다. 이번에도 합격생들 오는데 조금 더 있다가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좀 더 있다가 선선해지고 와 그러면 전부 다, 예전 같으면 한 몇 달씩 쉬었거든요. 이번은 합격과 동시에 거의 다 잡혀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다음 주에 연수 가고요. 그 다음 주에 벌써 빨리 발표된 데는 이미 충북하고 이런 데는 다 났어요. 그 다음에 세종도 찾아왔고요. 저번 주에. 그래서 명절 끝나고 나면 바로 일 들어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잘 됐다 그랬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왜요? 좀 더 놀면 괜찮은데 어떡하겠어요. 그죠? 빨리 적응해서 어떡해요? 예, 빨리 수당도 받고 이래야죠. 자, 요거에 대한 개헌했고요. 잘 봐봐요. 다시 넣을게요. 문장으로 끄는 이유가요. 여러분의 어법 문제가 이 기준입니다. 모든 어법 문제는 봐봐요. 문장의 성립에 있습니다. 그것이 빈칸이든 밑줄이든. 됐어요?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로 나든 어떤 형태로 나든 봐봐요. 뭐가 있다고요? 문장의 성립에. 이때 문장이 될 때의 기준이 있습니다. 잘 봐봐요. 주어 동사가 있으면 문장입니다. 국어하고는 달리요. 국어는 이거 나중에 배우실 때 주부와 술부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배우게 돼 있거든요. 영어에서는 뭐라고요? 네, 주어 동사가 있으면 문장입니다. 됐죠? 그 다음요. 문단이라고 돼 있는데 이 문단이 뭐냐면 여러분 독해 문제의 기준이 됩니다. 문단이 되는, 잘 봐봐요. 문장이 되는 게 주어 동사가 기준이랬죠. 문단이 될 때의 기준은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독해 문제는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부 다 주제를 묻습니다. 대놓고 주제는 묻기도 하고요. 됐죠? 주제를 압축한 뭐예요? 제목. 주제와, 됐죠? 주제를 포함한 모든 전체 문단의 뜻을 묻는 뭐예요? 요지. 빈칸도 주제 문제입니다. 왜요? 주제와 일관되고 통일되는 내용을 채우시오. 순서를 잘라놔도 주제 문제입니다. 왜요? 주제에 맞게 논리적으로 배열하시오. 다시요? 잘 봐봐요. 필요 없는 문장을 빼내는 것도 뭐죠? 주제 문제입니다. 왜요? 주제를 잡고 관련 없는 것을 빼시오. 무슨 말이에요? 주제를 묻고자 하는 방법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기준에서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그 다음 여러분한테는 잘 봐봐요. 논문을 쓰거나, 요즘 팔도 많고 한도 많은, 그죠? 논문을 쓰거나 페이퍼를 쓰거나 뭐 이런 건 없죠. 없으니까 이쪽은 가지 말자고. 에세이 쓰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됐죠? 그럼 봐봐요. 다시 시작점으로 가보자고요. 단어가 기준이라 그랬거든요. 이때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어는요, 언어를 배울 때 단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전상의 표현의 단어가 아닙니다. 통상 언어를 배울 때 단어는요, 잘 봐봐요. 사전적 정의의 단어가 아니고 사전상 등재된 거예요. 사전에 어떻게 돼 있는 거라고요? 등재되어 있는 걸 단어로 봅니다. 봐봐요. 언어는 언중이 쓰게 돼 있고요. 그 언중이 쓰면 어떻게 해요? 성립합니다. 언중이 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라지기가 합니다. 맞죠? 그러면 그걸 단어로 보는 것은 뭐예요? 사전에 등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사전의 편찬이 오래됐고요. 아직도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요. 근데 우리말로 하자고요. 우리말 사전 여러분 국사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서 맨 처음 편찬했고, 그 다음 국어연구원에서 어떻게 했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영어에 비해서 어떻게 해요? 사전에 편찬이 그렇게 활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좌우하는 게 규범적으로 묶으려고 국립국어원이라는 걸 만듭니다. 뭐 그 비슷한 경우를 갖고 있는 나라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영어는 광범위하게 쓰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있어서 사전상 단어입니다. 사전상 단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이런 단어요. 더도 단어고요. 어도 단어고요. 그 다음에 북도 단어고요. 예, 보기도 단어입니다. 이것들이 모두 뭐가 된다고요? 단어요. 출발점이 여기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고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맞죠? 그럼 봐봐요. 여기서부터 어법 문제가 갈라진댔으니까 문장이 되는 주어 동사를 배우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할 수 있죠? 문장을 만들 수 있고요. 여러분이 저랑 첫 시간에 배우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풀릴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는 기준이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어렵진 않고요. 이때 봐봐요. 주어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주어가 되는 말의 대표적인 게 명사구입니다. 잘 봐요. 괄호를 묶었다. 선택적이다. 이해되셨죠? 근데 용어 하나가 들었네요. 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단어에서 출발해서요, 문장으로 될 때까지요, 한 번에 못 끌고 옵니다. 아마 이거 한 번에 끌고 오시면 간단할 겁니다.
모든 언어요. 인류학이나 언어학에서 주는 모든 상을 다 휩쓸고도 남을 겁니다. 아무도 못 끌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요. 언어학자들은 굉장히 복잡한 중간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그런 중간 과정을 저랑 같이 하자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한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언어의 기준이기도 하고요. 언어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고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는데 여러 단계를 거치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은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구라는 개념하고요. 절이라는 개념. 왜냐하면 제가 수업할 때도 이 용어는 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줄일 겁니다. 용어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필요한 용어 혹은 이전에까지 그래서 들어왔던 그런 용어들도 다 봐봐요. 이해시켜 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잘 봐봐요. 하라는 용어는 하자고요. 어렵진 않을 거니까. 자, 우선 구라는 개념이 나왔으니까 구를 해보자고요. 잘 봐봐요. 구는 단어를 떠난 개념입니다. 그 다음 어디 안에서 불려지는 개념이요? 문장 안에서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봐봐요. 문장 안에서 두 단어 이상이 하나의 역할을 할 때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구라 그럽니다. 그럼 봐봐요. 명사구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명사가 되는 구요. 그럼 다시 돌아보자고요. 명사가 뭐죠? 해봐봐요. 틀려도 되니까. 뭐 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선생님들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요. 저는 물어본 다음에 여러분의 그냥 반응을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다시 수업을 하면 되는데 선생님들마다 답을 안 하면 화내시는 선생님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적당히 알아서 하십시오. 잘 봐봐요. 명사는 이런 겁니다.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다 붙인 이름이요. 그것이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그죠? 형이하학적이든 형이상학적이든. 봐봐요. 여러분 됐죠? 사시는 동네, 여러분 집에도 있을 수도 있고요. 발이 4개 달리고요. 꼬리를 막 흔들고 멍멍하는 애가 있습니다. 걔 보고 뭐라 그래요? 걔요. 맞죠? 사람들이 복잡한 거리를 오른쪽 왼쪽을 나눠서 걷습니다. 파란불이면 멈추고요. 빨간불이면 어떻게 해요? 파란불이면 지나고요. 빨간불이면 멈춥니다. 그거 보면 뭐라 그래요? 질서.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붙인 이름을 뭐라 그런다고요? 명사. 간단하죠? 그럼 일로 오자고요. 명사가 되는 구니까 두 단어 이상이 구가 돼야 됩니다. 여기 있는 각각은 전부 다 단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더북 This boy. 맞죠? 얘네도 명사 맞죠? 근데 단어가 몇 개예요? 2개 이상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명사구라. 그럼 봐봐요. 두 단어 이상이 합쳐져서 명사를 이룬다 그랬고요. 그것에 규칙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규칙이 있을 거고요. 지금부터 그걸 할 겁니다. 잘 봐봐요. 명사구에는 명사 있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요.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를 붙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거요. Interesting books요. 재미있는 책들. 맞죠? 그렇다고 얘가 없다고 해서 말이 안 되는, 단어가 안 되, 명사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 다음 봐봐요. 이때 이 필요하면 붙여 쓰는 형용사 앞에다가요.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부터 먼저 갈게요. 이걸 부를 때 여러 말로 쓸 수 있는데 한정어라 그럽니다. 쓰지 마요. 이거 책에 3군데나 있어요. 한정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determine라고 그럽니다. determine이 잘 봐봐요. determine이 결정하답니다. ER,OR이 붙으면 뭐요? 행위자요. 잘 봐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결정하는 행위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한정어라 그럽니다. 다시 결론부부터 간다 그랬어요. 한정어가 되는 게 여러 묶음으로 묶을 수 있는데 크게 4가지로 묶입니다. 첫 번째요. 관사입니다. 어언의 부정관사하고요. 더의 정관사요. 부정관사, 정관사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나중에 관사편에 배우시면 됩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만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요. 지시를 나타내는 지시한정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말들, this, 혹은 that, 혹은 these, 혹은 those. 그 다음 세 번째로요, 부정한정어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부정, 잘못됐다 아니고요, 정할 수 없다. 다시요, 잘못됐다 아니고 뭐요? 정할 수 없다. 예. 그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시는 some, any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소유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my 같은 말, once 같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한정하라고 그럽니다. 첫 번째요, 잘 봐봐요. 한정어라고 따로 뗀 이유는 이겁니다. 잘 봐요. 얘 품사로는요, 형용사입니다. 다시요. 품사로는 뭐라고요? 형용사예요. 근데 품사로는 형용사인데 원래 형용사가 아닌 말입니다. 됐어요? 얘가 어디 앞으로 붙을 때만요? 명사 앞에 딱 붙을 때만요. 얘를 형용사로 봅니다. 그건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다시 읽어볼게요. 원래는 형용사가 아닌 말이고요. 대부분은 명사나 대명사였던 말입니다. 다시요. 명사나 뭐였던 말? 대명사였던 말. 이 말이 다시요. 명사 앞에 붙으면 뭐가 된다고요? 한정어가 된다고요. 떼서 한정어라고 지칭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형용사가 아니었다 그랬죠. 그래서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는 여러분 시험에 가장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이 문장을 이식할 때요. 첫 번째요, 명사구에 처음에 나옵니다. 한정어 위치는 존재한다면 어디에 나온다고요? 명사구의 첫머리예요. 됐죠? 두 번째입니다. 겹쳐 쓰지 않습니다. 예면 있어요? 원칙적으로 봐봐요. 겹쳐 쓰지 않습니다. 예외는 존재하는데요, 원칙적으로 겹쳐 쓰지 않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잘 봐봐요. 여기 나와 있는 this, that을 이용해서요, 제가 한꺼번에 겹쳐 썼습니다. 맞죠? 그럼 봐봐요. 이렇게 돼버려요. 세상에 책이 이만큼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얘가 this book이에요. 그럼 that book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야 돼요. 이거 두 개가 같이 겹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겹쳐 쓸 수 없습니다. 됐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봐봐요. 아까 우리가 했던 형용사 봐봐요. 재미있는 책들 이렇게 됐을 때는 이 interesting이요, 재밌다는 뜻이 책을 꾸며줘요. 뭐를 가지고 꾸며주냐면 뜻을 가지고. 명사를 대서 꾸며주는 재미있다는 뜻을 가지고 꾸며줘요. 그걸 보고 뭐요? 형용사라 그래요. 근데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해봐봐요. The books요. 그 책들 맞죠? 이때는 잘 봐봐요. 이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긴 하는데요, 이 한정어는 잘 봐봐요. 원래 형용사가 아닌 말이기 때문에 형용사 같은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만을 정하냐면요, 특정과 불특정을 정해요. 다시요. 뭘 정한다고요? 특정과 불특정. 이 특정과 불특정은 두 개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러니까 두 개를 겹쳤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들은 봐봐요. 잘 봐봐요. 한정요, 제안해서 정해준다는 뜻이에요. 특정과 불특정을 정해주는 말이에요. 원래는 뭐였다고요? 대명사나 명사였던 말이고, 명사 앞에 붙으면 뭐가 된다고요? 품사로는 형용사예요. 그럼 재밌는 거 한번 해볼까요? 다시요. 여기서 벗어난 거 없었으니까요. 해봐봐요. 여기 덜한 단어가 있습니다. 품사가 뭐죠? 지난달 들었던 학생들은 말고요. 그때 됐으니까 더의 품사가 뭐죠? 해봐요. 해봐봐요. 왜 아무 말도 없어요? 관사죠? 네, 입으로 전부 다 관사 이러고 있습니다. 그죠? 일단은
입을 다물고 있는 학생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부터 들었던 학생은 수업 시간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 그거 틀렸어요. 이럴까봐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관사란 품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봐봐요. 영어의 용어 중에요. 품사가 아닌데도 사자가 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용어를 만들어서 붙일 때요. 사자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관사란 품사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형용사입니다. 관사는. 제가 그랬잖아요. 한정어라 그랬죠. 한정어는 품사가 뭐라 그랬어요? 형용사. 근데 봐봐요. 이 더라는 단어는 잘 봐봐요. 형용사도 있고요. 부사도 있습니다. 다시요. 접속사도 있습니다. 어떡할래요?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품사만 가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 개의 품사를 가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품사는 외우는 거 아니에요. 품사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시간, 다음 시간에 이건 결정 내줄 테니까요. 품사를 배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됐죠? 잘 봐봐요. 한정어는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요. 명사구에 처음 나온 데어요. 그 다음 겹쳐 쓰지 않는다요. 요건 좀 이따가 다른 챕터에서 다시 이용할 거고요. 얘는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잘 봐봐요. 주어가 되는 말이 명사구랬죠. 원칙적으로. 그럼 봐봐요. 여러분은 문장을 보거나 그걸 어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보건 혹은 독해 문제를 혹은 어휘 문제를 다른 데서 여러 문제를 보기 위해서 뭘 봐야 되냐, 문장이란 걸 봐야 하거든요. 근데 문장을 보는데 그 중에서 당연히 필요할 때는 주어를 가리셔야 될 겁니다. 맞죠? 그럼 대표적으로 주어가 되는 말이 명사구랬는데 여러분이 지금부터 영어 시험 볼 때까지 아니야 앞으로 계속 영어 공부를 한다 손 치더라도요. 그 명사를 모두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우리말도 모르시거든요. 그럼 봐봐요. 그 문장에서 주어를 알아야 되는데 그 단어를 몰라서 틀리면 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들어갈까요? 네이티브는 그게 명사인지 알까요? 쓸 때. 모르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런데 이건 주어야 라고 알 거라고요. 그죠? 그럼 봐봐요. 여기 있는 단어인 명사를 모르더라도 문장 안에서 얘가 명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뭐는 중요해요? 한정어요. 왜요? 한정어의 숫자는 몇 개 안 되니까요. 대표적으로. 그럼 한정어로 시작되면 어떻게 돼요? 뒤에 뭐로 끝날 거예요? 명사로 끝날 거잖아요. 그럼 문장 안에서 뭘 찾을 수 있다고요? 명사를 찾고 뭘 찾을 수 있어요? 주어를. 그러니까 단어를 다 알고 그 문장을 알거나 그걸 해석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말도 그렇게 하세요. 근데 학교 다니실 때 여러분은 영어를 어떻게 배웠냐면 10년 넘게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수험가 혹은 학교에서 영어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해석의 영어요. 그것도 품사로나 치우친 구조주의에다가 해석의 영어를 가르쳐요. 그래서 학생들은 봐봐요. 그것의 단어, 그것의 해석을 모르면 영어를 모른다라는 착각을 빠집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죄송한데요. 영어 점수요. 고득점 안 나옵니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차곡차곡 알게 될 거고요. 자, 한정어는 중요해요. 좀 이따 이거는 문장을 보면서 다시 쓰자고요. 다시요. 하나만 더 갈게요. 이 명사구하고 같은 말이요. 대명사입니다. 당연히 대명사는 뭐예요? 명사를 대신한 말 맞죠? 그죠? 그래서 명사구와 같은 말이 뭐다? 대명사다. 그럼 주어가 되는 말 했어요? 대표적으로 명사고요. 이래놓고 10분 쉬었다가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문장 안에서 동사요. 이거 나오면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뭐를 만들 수는 있어요? 문장을 만들 수 있다고요. 10분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